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죠? 네. 자, 5월 24일, 자,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김영국 님도 어서오세요.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두 이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좀 지수가 좀 누르고, 뭐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거의 이제 음봉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무방을 이제 저도 이번 주 내내 5일째 저녁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방회원분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최근에 어제 엊그제 이틀 동안은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봉이죠. 맨날 일봉 차트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 주봉으로 이번 주 어떻게 끝났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 수급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싹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코스닥 쪽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좀 들어보시면 주말을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치가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0.6%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9%까지 좀 하락을 했죠, 그죠? 코스닥이 장중에 조금 더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아무튼 이렇게 약간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어제 미국이랑 그 다음에 어제는 중국도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중국은 조금 더 있다 끝나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나라 증시 마감하고 나서 중국도 하락했었고 미국도 하락했고 유럽 쪽도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밤에 이제 불안해서 밤잠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우리나라 아침에 별로 반응을 안 했었어요. 네, 하락이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잘 했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장중에 좀 투매가 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시아 증시 보시면 어제 우리나라가 좀 강했던 반면에 오늘은 조금 약했어요. 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가 0.6%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소폭 0.1%, 그 다음에 중국, 홍콩, 대만은 소폭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잘 끝났어요. 네, 그래서 뭐 큰 등락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났고, 오늘 지금 현재 시간 여기 유럽 증시를 체크해 보시면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다 상승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뉴스 이렇게 속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영국의 이제 뭐 브렉시트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 영국의 메이 총리가 뭐 사퇴한다고 이제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주식시장은 큰 변화 없이 아주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이제 미국 선물도 지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우리나라 증시가 그냥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를 좀 놓고 보면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수익 내기가 힘드시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봉을 놓고 보면 이제 코스피부터 볼까요? 네, 보시면 최근에 크게 급락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2주 동안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크게 급락 나온 적이 없어요. 5월 언제 여기 어린이날 이후에 한번 크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큰 급락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요?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 눌려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왔죠.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이런 추세로 아주 잘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바닥을 잡고 이제 예쁘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뚫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 많이들 조금이라기보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를 지금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번 주는 뭐 거의 음봉만 보셨죠, 그죠? 네, 상승이 나와도 수요일 날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상승이 나와도 음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많이 심리적으로 안 좋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에서 맴돌았던 거예요. 크게 급락 나왔던 적이 없는데 오늘 조금 하락을 했죠, 그죠? 이게 코스닥 지수가 이제 700포인트를 깨니까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비관론자들 신났어요. 700포인트 깼으니까 이제 코스닥은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이제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돈 벌고 싶으시면 비관론자들 얘기 듣지 마세요. 비관론자들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정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빚내서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여러분들 비관론자들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바닥을 찍을 때는 비관론자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이 비관론자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떨어진다 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들이 좀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그 계좌가 돈을 잃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이제 아무튼 뭐 잘 옆으로 돌리고 있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죠. 오늘 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뭐 한마디로 수급이 좀 이제 불량했죠, 그죠? 최근에 이걸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어제는 이제 코스피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핵심만 딱 얘기해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칠 건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5월 16일부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아까 지수 보셨지만 크게 하락하는 건 없는데 이렇게 그냥 수급이 좀 안 좋죠. 그리고 기관이 좀 사주면 좋을 텐데 기관이 별로 사기는 사는 것 같은데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사줘야 좀 버티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팔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눌린 것 뿐이에요. 예, 수급이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있죠?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나게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파는 거였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놓은 주식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위에 쪽에는 이제 지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 지수예요. 자, 코스닥 지수고 밑에 여기 선은 뭐냐면 파란 거는 기관, 그 다음에 빨간 거는 개인, 그 다음에 녹색은 외국인입니다. 자, 그럼 외국인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외국인의 흐름을 잘 먼저 보시면 외국인은 연초부터, 그죠? 코스닥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최근에 5월달 5월 중순까지 계속 사다가 최근에 조금 내다가 팔았어요. 네, 많이 팔았나요? 조금 팔았어요. 미중 무역 협상 이제 그게 이제 불발되니까 이제 외국인도 뭐 좀 팔아야 될 게 있었나 봐요, 그죠? 조금 팔았어요. 이 주식을 누가 사줬어요? 개인이, 빨간색이죠? 개인이 사줬어요. 네, 개인이 주식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마세요. 왜? 왜냐면 급반등이 나오면 개인들은 이 주식을 최대한 빨리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누가 이 코스닥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잘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 욕은 하지 말자고요. 바닥에서 요 파란색이 그죠?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어요. 누구예요? 기관이에요. 기관이 자기 주식을 파는 걸까요? 아니죠. 국민들의 돈을 갖고 연기금이라든지 하여튼 뭐 고객의 돈을 갖고 운영하는 이 기관이 코스닥 주식을 이런 식으로 갖다 내다 버린 거예요. 지수가 올라간 게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 주식하면 누가 돈을 벌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오히려 개인들이 주식을 사줬어요. 네. 기관이 이렇게 계속 파는 바람에 최근에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파는 바람에 수급이 안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받쳐주다가 잠깐 타니까 순간 지수가 누른 거예요. 즉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이 좀 팔아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아서 지수가 조금 이제 내려앉은 건데 조금 하락한 거예요. 크게 급락한 것도 아니에요. 와 이렇게 급락한 것도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에 이거 급락할 때보다 지금 개인들 심리가 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별로 안 빠졌는데 이때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벌써 개인들의 심리는 이때보다 더 많이 무너진 거를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일단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원인은 큰 하락도 아니지만 요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시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조금 파니까 지수가 내려앉았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또 지수가 하락한 원인이 또 뭐가 있냐면 개인이 투매를 해서 그래요. 왜요? 불안하니까. 개인들이 불안할 때는 언제냐면 21선이 깨졌을 때. 여기 잘 보시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을 깼죠. 언제요? 4월 말에 21선을 깼는데 4월 말에 개인들이 투매를 나왔었어요. 실제로 21선 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운봉을 떨어뜨리면서 전저점을 깨니까 개인들이 투매가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였죠, 그죠? 네, 직전 저점 여기를 딱 깨니까 개인들이 바로 손절 때리고 투매 나왔어요. 반등 살짝 나오다가 700포인트 깨지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또 손절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개인들도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조금 몇 가지들이 그렇게 눌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외국인은 크게 주식을 판 게 없고 기관은 그냥 여전히 팔고 있었죠. 네. 근데 이걸 하셔야 돼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결국에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팔았던 주식을 언젠가는 다시 사게 돼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은 주식 있죠? 그거 다시 사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 욕을 할 때가 아니라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주식을 다시 살 건지 그거에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외국인이 많이 안 팔았어요. 네, 기관도 결국엔 주식을 다시 사게 돼 있고요. 개인들 아까 물량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개인들은 다시 급반등 나오면 바로 팔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또 이렇게 좀 눌리니까 개인들이 투매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 21선을 깨서 그렇다, 전저점을 깨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물론 이제 뉴스상에도 악재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악재가 굉장히 센 악재들인데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 거라니까요. 네. 아까 쉽게 설명드렸지만 옛날에 이만큼 빠질 때보다 지금이 심리가 더 안 좋아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빠졌는데 이때보다 한 10배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지쳐서 그래요.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오려면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죠. 그 종목이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고 코스닥 시가총액 그 12, 20위 안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게임주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있지만 코스닥에는 바이오주들이 참 많아요. 신라젠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막 불을 뿜고 올라가주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참 좋은 역할을 해줄 텐데 이 친구들이 지금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한번 보죠. 오늘 뭐 0.18%니까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차트를 잘 보세요. 어디에요?
아까 작년 10월, 11월 달이 저점이었죠. 코스닥 지수 그죠? 여기를 이 종목은 깨버렸어요. 코스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지금 전저점. 이게 어디냐면 전저점이라는 게 작년 10월 달 여기를 깨버린 거예요. 어지간한 개별주들도 작년 10월 달에 찍어놨던 이 저점 있죠?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막 지수 급락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그죠? 여기를 어지간한 잡주들도 안 깼어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것도 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어디 이것만 그렇습니까? 코오롱 티슈진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신라젠도 힘을 못 쓰죠. 셀트리온도 힘을 못 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대로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이제 총체적인 것들이 코스닥 지수를 못 올라가게 하는 이제 근본 원인이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개인들이 가장 선호한 올해 있죠. 작년 말 그리고 올해 개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업종이 뭐냐면 바이오예요. 왜 바이오를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했냐면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머릿속에 그런 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이오는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온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올라올 때 반드시 올라오고 그리고 상한가를 치면서 세게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바이오주를 포기 안 하고 오히려 더 사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방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야. 아마. 뭐냐면 개인들이 바이오주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 얘기를 왜 무방에서도 이렇게 슬쩍슬쩍 해드렸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그 종목은 못 가요. 그래서 바이오를 제가 경고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항상 이런 얘기하고서 뒤에 단서를 붙이죠. 올라간 바이오 종목들도 있어요. 정말 좋은 재료, 좋은 기업들은 올라간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바이오주들이 작년 2월 달에 고점 찍고 못 올라갔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신라젠 같은 거 고점이 1월 달이나 늦어야 3, 4월 달이거든요. 2월 달 작년 봄 이후에 작년 겨울 겨울이 뭐 12월 달 겨울이 아니라 작년 1, 2월 달 아니면 3월 달이 다 거의 고점이에요. 바이오주들의. 여태까지 바이오주는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들고 있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이오주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면 들고 가세요. 재료가 정말 강한 게 있는데 아직 안 나왔다. 그럼 가져가 보세요. 네. 회사가 정말 이거는 바이오지만 이거는 실적이 진짜 확실하게 있는 거다. 그럼 가져가 보세요. 그 기업을 믿고. 그런데 만약에 아니다. 그럼 빨리 교체 매매하세요.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아까 뭐 외국인이 팔았네, 기관이 팔았네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다시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 살 종목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막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한 번, 두 번만 매매 잘 하시면요. 손실난 거, 반토막 난 것도 금방 회복돼요. 그게 바로 주식의 매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투자 금액이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든 분들도요. 한두 번 그렇게 살짝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이제 뭐 30%, 50%짜리 한 두 번만 내보세요. 그러면 그 1억이 5천만 원 됐다가 다시 5천만 원이 1억, 1억 5천 된다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빨리 다시 그렇게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닥 지수가 약세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닥 지수가 약세인 이유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팔아서 그래요. 그리고 개인들이 투매를 해서 그래요. 특히 누구요? 바이오주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지수에 끼치는 영향이 커요. 네. 그래서 요번에 투매가 나오고 눌린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지수를 보자고요. 지수를 다시 보시면 지금 제가 뭐 얘기한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 심각하죠. 뭐 지금 뭐 영국의 또 브렉시트가 또 어떻게 잘못될까봐 또 그런 게서도 막 나오죠. 북한이 또 언제 미사일 쏠지도 모르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재가 많은데요. 지수는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급락인데 이거 어떡하죠? 뭐가 급락입니까?
엄청난 악재에 비해선 별로 안 빠진 건데 그럼 뭐예요?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강해 보여요. 네. 아주 잘 버티고 있는데요. 아까 그 말했던 그 수많은 악재들 있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환율 급등, 우리나라 GDP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악재들을 다 여기다가 더해버리면 코스닥 지수는 700을 깬 게 아니라 한 500을 벌써 깨놨어야 돼요. 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수익 안 나니까 지수가 급락 나오는 것 같죠? 코스닥 지수가 700 깬 게 무슨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왜요? 코스닥 지수가 800, 900을 가도요 돈 못 버는 사람 못 벌어요. 코스닥 지수가 600을 가고 500을 가도 돈 버는 사람 벌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그래요. 왜요? 종목이거든요. 코스닥은 종목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지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랑 달라요. 오늘 우리 방에 회원 한 분도 이제 코스닥 지수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셨었는데 낮에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 이제 코스닥 지수 얘기 한번 해드리고 저녁 때 좀 또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이 코스닥 지수는 지수가 올라오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있죠. 개인들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진짜 하나도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신라젠하고 셀트리온만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대용주 개인들 잘 안 사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오래도 못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여기 급등 나왔을 때 개인들이 돈 많이 벌었을까요? 하나도 못 벌었어요. 정말 하나도 못 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긴요. 이렇게 될 줄을 몰랐으니까. 똑같아요. 옆으로 계속 박스권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주식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 팔고 사고 팔고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급락 반등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돈을 벌어요? 급락 반등이니까 뭐겠어요? 손실 본전 그렇게 2, 3년을 돌아보세요. 사람 돌아버려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강세장이 나오는 거예요. 강세장이 우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알 수 있게 딱 몇 월 며칠 출발한다고 그렇게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강세장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차트를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급락 반등 나중에 아예 후협하는 거예요. 그냥 초급락 반등. 이 급락할 때마다 진짜 살 떨리는 악재들 뭐 사드 보복 대통령 탄핵 뭐 북한 도발 미국의 금리 인상 국제유가 폭락 전세계 신흥국 경제 위기 도나설 뭐 어마어마 영국의 브렉시트 뭐 별거 다 나왔어요. 네. 오죽하면 이때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급등 전에 우리나라 동해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3대가 와 있었어요. 왜 왔을까요? 전쟁 날 뻔했잖아요. 진짜로. 예? 항공모함이 한 대만 와도 한 나라의 그 공군력과 맞먹는다 그러는데 3대가 와 있었죠. 그때. 네. 그때 그런 거를 다 나오고 나서 간 거예요. 수많은 악재 속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가는데 큰 장에 쓰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상승 하락이 아니라 급락 반등이라니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도 있죠. 여기 크게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개인들이 여러분들 돈 절대로 안 벌리게 세력들이 만들어요. 잘 차트를 보세요. 박스권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인데 이때는 그래도 좀 낮긴 낮는데 뭐 결국엔 똑같아요. 뭐예요? 급락 반등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전저점 깨놓고 난리가 나고 수많은 악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들 다 턴 다음에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앞으로 뭐가 나올 건지.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급락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거꾸로 보이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아까 주봉 얘기 드린다 그랬죠? 네, 코스닥 주봉을 보시면 네, 코스닥입니다. 이제 여기에요. 그 작년 10월달하고 11월달에 10월, 11월, 12월, 1월달까지 바닥을 잡아오는 게 여기에요. 이게 보이시죠? 작년에 그렇게 투매가 많이 나왔었던 이 자리, 그죠?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 중에서 지지를 해주는 매물대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매물대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이 주식을 샀어요. 기억하시죠? 네. 개인들은 주식을 다 버렸고 외국인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오너들이 싹 쓸어갔어요. 네.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네. 이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지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어디까지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 어딘가에선 지지가 나오고 다시 급하게 올라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식을 모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리게 한 게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주식을 다시 산다고요? 판다고요? 다시 사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살 때 기관이 같이 사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개인들은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사놓은 주식을 이렇게 팔아버려요. 아주 빠르게 팔아버려요. 왜요? 본전났거든요. 빨리 현금화 시켜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신다. 현금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돈 절대로 못 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자기가 행동한 거에 따라서 수익이냐 아니 손실이냐 결정되는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미리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가끔씩 얘기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 되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거래량은 밑에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죠? 네. 근데 주가가 지금처럼 단기 하락 또는 단기 투매, 단기 급락이 나오면 주가가 뚝 떨어지죠. 그죠? 그럼 거래량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뚝 떨어져요. 주가가 하락할 때, 급락할 때 거래량이 동반 감소하는 게 정상입니다. 100번 중에 98번, 99번은 거의 이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아닌 경우가 한번 나와요. 그건 뭐예요? 매집이에요.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매집이라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급등 나와요. 자,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주봉인데 2000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자, 잘 보이시죠? 네.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탁 급락을 하죠?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확 줄어들죠? 급락하니까 순간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빨리 얘기할게요. 자, 확 줄어들죠? 거래 확 줄어들고 여기도 보세요. 대부분 줄어들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2014년도 하니까 거래가 확 줄어들어요. 거의 100% 일치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자고요. 2014년도. 그 다음에도 보시면 아까 설명 여기 안 했죠?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하니까 거래가 확 줄어들고 주가가 상승 나오다가 딱 하락하니까 대부분 거래량이 확 줄어들죠, 그죠? 근데 이 급등 나오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기서 급락이 또 확 들어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순간 늘어나요. 이거 개인들 그때 눈치 못 챘어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이거? 그 회원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절대로 주식 팔지 말라고. 이 연말이었는데 연말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막 지수 폭락 나오고 막 투매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팔지 말라 그랬어요. 또 오죽하면 저희 방은 회원들이 방송에 잘 다 안 들어오세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평상시에 안 들어오던 회원들도 놀래갖고 들어왔었어요. 그 정도로 투매가 좀 지금처럼 투매가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7개월 동안 거의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갔어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거래가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감소해야 되는데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할까요? 왜 뜬금없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잘 보세요. 전 과거죠. 현재로 돌아가 볼까요? 거래량이 지금 이제 보세요. 이렇게 바닥을 찍어 놓고 들었다가 누르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눌림목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나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한 80% 90%는 눌림목을 좋아하세요. 자기는 상따 같은 거 안 하는데 추경매수 안 하고 뭐 다 싫고 자기는 눌림목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대부분 물어보면 다 눌림목 좋아하신대요. 근데 막상 눌림목 나오면 난리가 나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눌림목이 나오는데 주식을 싸게 사고 싶죠, 그죠? 네.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들 주식을 손절하시고 막 난리가 나요. 잘 인지하셔야 돼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중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디예요? 여기 매물대, 지지 않는 매물대니까요. 이 언저리에서 주식을 사시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나시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도 급락 들어오니까 거래가 확 줄고요. 급락 들어오니까 거래가 확 줄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늘어난 거래량은 누구냐 이거예요. 최근에 이게 주봉이니까 주봉인데 최근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언제부터 늘어나요? 10월 달부터 이렇게 거래가 늘어났네요. 최근에도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거래가 늘고요. 누구예요?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큰 손들이겠죠. 큰 손들은 주식을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원래 투매 나올 때는 거래가 확 줄어드는데 거래가 늘어요. 거래가 왜 늘어날까요? 누군가가 많이 사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살려면 누군가는 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세력들이 코스닥 지수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달하고 5월 초까지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셌어요. 코스피 지수가 나가 떨어져도 심지어 미국이 막 그 밤에 급락을 해도요. 코스닥은 안 빠졌다니까요. 그 정도로 강했는데 왜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갖다가 팔고 있는 걸까요? 누구겠어요? 개인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식을 갖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잘 감 안 오시죠? 일봉으로 보세요. 거래가 보시라니까 전반적으로 수북하게 늘어나 있잖아요. 최근에도 지수가 누른 것 치고는 거래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거래소는 더 많아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거기 눈에 확 더 띄죠. 여기 보이시죠? 대놓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거 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개인들이 이만큼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 던지게끔 사람들의 심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세요?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찾으시면 좋죠. 당연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그냥 본인께서 정말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뺏기지만 마세요. 반등 나올 때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단순한 그 불안감에 좋은 주식 뺏기지 마시고 나중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 나올 때 그때도 한 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수익을 반드시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만 하고 수익을 못 챙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고생하신 것만큼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정말 좀 주의 깊게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해요. 네. 도대체 이 물량을 누가 이렇게 나오게끔 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초보들을 터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주식을 들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 거를 뺏는 거예요. 뭐 바이오주 아까도 얘기도 잠깐 했지만 아무튼 뭐 어떤 종목이건 간에 잘 들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이제 악랄한 이제 매집 활동이죠. 네. 얼마나 악랄하겠어요. 실제로 종목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냈어요. 네. 뭘로요?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던 미중무역전쟁 그 악재를 재탕, 3탕, 4탕, 5탕을 하고 있네요. 네. 요즘에 이제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을 막 공격하죠. 그전에는 작년에는 그냥 관세만 때리고 말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이 참다가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화해를 갖다가 막 때리죠.
화웨이를 공격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제 CCTV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중국 회사라는데 이제 그 회사도 겨냥하고 있고 드론 오늘은 이제 뭐 중국의 이제 로봇 이제 그것도 제재한다고 하죠. 로봇 산업도.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중국 아마 환율 제재 받으면 아마 거기 망할걸요. 이제 미국에서 환율 얘기도 나옵니다. 환율 갖고서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환율 조금만 건드리면 나라 부도날 수 있어요. 진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나라 하나 공중 분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우방국들이랑 힘을 합쳐서 지금 막 공격하고 있죠. 대만, 영국, 독일, 일본은 당연하고요, 그죠? 네. 전 세계 호주, 뉴질랜드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공격하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구글이 이제 미국을 막 공격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뭐 미국이 구글이 중국 화웨이한테 이제 뭐 안드로이드 그런 거 못 쓰게 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못 쓰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화웨이가 스마트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이런 뭐 랩톱이라고 하죠. 하여튼 뭐 데스크탑 우리 쓰는 그냥 그런 컴퓨터 있죠. 그런 것도 파는데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안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그게 또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네. 화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조만간 망할 것 같아요. 네. 윈도우도 안 판대요. 제가 요번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참 미국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원천 기술, 반도체 원천 기술.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정말 좋은 기업들, 정말 이제 큰 이제 뭐 자부심을 느껴도 될 정도로 정말 그 반도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강국인데 보니까 정말 핵심 기술은 미국이 다 갖고 있네요. 다 갖고 휴대폰도 마찬가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싸우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저 얼마나 버티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세게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막 세게 나가니까 걱정들 하시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응원을 하세요. 네, 미국을 평상시에 싫어하셨어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이 빨리 중국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나죠. 언제까지 이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 우리가 힘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아무튼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코스닥 지수 얘기하다가 잠깐 미중무역 전쟁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그 등락이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개별주들 수익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냥 코스닥 지수는요 어느 정도 그냥 받쳐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약간 단기급락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안정적으로 약간 받쳐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자, 코스닥 지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나중에 꼭지가 다 물렸고 여기서 다 뭐 물렸는 줄 아세요? 바이오 물렸어요, 다 그때도.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가 뭐 들었다 놨다 막 그랬죠. 오히려 이럴 때 개별주들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박스권일 때 있죠. 이럴 때 개별주 강세가 정말 많이 갔어요.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요. 특정 대형주나 특정 업종 그것만 간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든 거지 실제 개인들은 돈 못 벌었어요. 근데 언제가 좋았냐면 이렇게 옆으로 도를 때 있죠. 들었다 놨다 할 때 요때 개별주들 장세였어요. 네. 한마디로 뭐냐면 지수 올라가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이 다음에 나올 반등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종목 교체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불량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 교체의 기회로 삼으시고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급반등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역시 내 종목이 대장이었구나. 역시 내가 제대로 골랐구나. 그래 안 팔고 버티기 잘했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좀 갖고 있었으니까 요번에 이 종목에서 수익을 한번 제대로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 밤 다우지수가 지금 뭐 현재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오르건 떨어지건 내일 모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있죠? 이틀 동안 푹 쉬시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스닥 지수 등락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들 수익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코스닥 지수 떨어지는 거 신경도 안 쓰시다가 또 지수 급락하니까 뭐 700포인트 깨니까 뭐 끝났다라는 사람들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코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냥 분위기만 잡아주면 돼요. 네.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저점만 조금 높여주면 아주 좋아요. 네. 뭐 너무 빨리 가도 그렇고 너무 훅 떨어져도 그런데 그냥 안정적인 거 놔주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올라와서 살짝만 해주면요 아주 좋은 개별종에서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밑에 거래량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거래 많이 들어온 거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다니까요. 외국인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기업들을 매집한 그 오너들, 그 대주주들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시장이 조정이 오고 또 설령 운봉이 하나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투자하신 그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그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거예요. 오늘 밤에 뭐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부가 나중에 이제 제비다리 고쳐줬다가 나중에 진짜 대박이 났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 제비 다리 부러진 것처럼 마음고생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전문가 11년 동안 했는데 11년 동안 여기 보시는 이 차트 있죠? 이거를 다 겪어봤어요. 다 겪어보고 하는 소리예요. 네. 코스닥 지수가 아무리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뭐 해도요 그냥 나중에 결국에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누가요? 저평가된 종목, 실적주, 그 다음에 재료가 강한 종목들은 반드시 그 제비처럼요 흥부한테 돌아온 제비처럼 큰 수익을 갖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나쁜 생각 그리고 나쁜 글, 나쁜 뉴스 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주말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은 이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내일은 이제 단기 급락장에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살짝 음봉 한두 개 정도 떨어졌죠, 그죠? 단기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요런 장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잠깐만요. 요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그 올라오는지 단기 급락장, 단기 투매장에서 수익나는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주 초반까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지수는 이렇게 눌러놓고 하락이 나왔지만 변동성은 살아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짧게라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다 하락하고 누르고 있는데 유독 이런 장에 빛을 발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내일은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마다 더 신경 써서 그 특강하는 거 아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